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의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3차전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두 수 이상 아래의 전력으로 평가받았던 태국과의 홈 경기 무승부는 마치 패배와도 같은 실망감을 남기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를 마친 이후 태국 대표팀의 일본인 감독 이시 마사타다 감독도 이기지 못해서 아쉽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실력에서 분명히 앞섰던 한국 대표팀인데요. 임시감독 체제의 한계 속에 결국에는 전략싸움, 수싸움, 전술싸움에서 밀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경기를 마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강인 선수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했던 배경은 무엇인지 인터뷰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전략적 문제까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태국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조기에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3차전까지 2승 1무 승점 7점으로 C조 선두를 지키고는 있지만 태국이 이번 경기 무승부를 통해서 1승 1무 1패 승점 4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이 싱가포르와의 경기 2대0으로 앞서가다가 두 골을 내주면서 비기고 말았어요. 이 무승부로 인해 중국도 1승 1무 1패인데 골득실차 열세, 한국에 당한 홈 경기 0대3 패배로 인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태국과 중국이 나란히 승점 4점으로 2위를 통해 3차 예선 진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국이 4차전 태국 원정에서 패배할 경우 한국과 태국은 승점이 같아집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대량 득점 승리, 싱가포르와 중국을 상대로 크게 이겼기 때문에 태국을 상대로 큰 점수차로 진다거나 지금의 골득 실차가 뒤집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3차 예선 진출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3차 예선에 진출했을 때의 시드 배정에는 큰 문제가 생겼고 무엇보다 태국 원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원정에서 질 경우 정말 한국 축구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태국과의 경기 분명히 우리가 주도했고 앞서갔던 상황들도 있고 기록적으로 사실은 이 경기는 후반전에 있었던 공격 기회들을 생각한다면 황선홍 감독을 비판하는 것이 조금은 이제 황선홍 감독에게 미안할 정도로 우리가 조금 많은 공격 기회와 득점 기회를 선수들의 정말 충격적인 골 결정력으로 인해 놓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돌아보더라도 전략적인 부분들, 선수 교체 상황 속에서의 문제들, 선발 명단 구성상의 문제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대표팀이 최근에 이어져 왔던 경기력적인 문제를 이번 경기에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도 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또 상대의 역습에 취약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동안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감독 효과의 극약 처방, 물론 준비 기간과 훈련 기간이 부족했다라고는 하더라도 바꾼 선수, 바꾼 포메이션, 조금의 세부 전술 조정을 통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아쉬웠던 것들이 정신적인 부분, 단합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전술적인 부분이나 선수 선발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이번 경기는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대표팀의 6경기 기록을 보면요. 요르단전 2대2 무승부, 말레이시아전 3대3 무승부, 사우디아라비아전 1대1 무승부에 이은 승부차기 승리, 그리고 호주와의 아시안컵 8강전에서 2대1로 승리한 승리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기도 연장 접전 끝에 거뒀던 승리였기 때문에 90분 정규 시간 기준으로는 최근 6경기의 승리가 없는 거예요.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4강전 0대2 패배에 이어 이번 태국전 1대1 무승부까지 우리 대표팀은 승리를 잊은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고 감독을 바꿨지만 이번 경기는 분명히 어떤 효과도 내지 못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황선홍 감독이 자신의 스태프들을 온전히 꾸리고 뭔가 장기적인 그런 관점 아래에서 뭔가를 계획할 수 없는 임시 감독이라는 점, 분명히 우리가 지금 시점에 물론 섣불리 정식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라고 고집할 수는 없겠지만 임시 감독 구성에 있어서 분명히 걱정됐던 부분들, 물론 이미 이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황선홍 임시 감독을 흔든다거나 의미 없는 좀 억가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경기는 분명히
분명히 그 임시 감독의 한계점이 나왔다. 무엇보다 태국이 이시 마사타다 감독 부임 이후 전술 전략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팀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최적임자가 광영 올림픽 대표팀의 일정을 함께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집중력적인 면에서도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황선홍 감독에게 맡겼어야 하느냐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이 경기 우리가 초반 20분은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경기 공격 위협도 실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분명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 상황을 전후로 전반전 25분부터 45분 사이에는 굉장히 높은 공격 위협도 속에서 뭐 2골 정도, 3골 정도도 넣을 수 있는 경기 내용을 보였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초반 20분에는 분명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이 이시희 감독이 이번 경기는 점유율이나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과를 얻겠다. 그리고 이기면 좋겠지만 무승부도 괜찮다. 사실은 무승부가 최대 목표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초반에 우리가 기세를 펴지 못하도록 강한 압박을 가하고 또 강한 역습과 날카로운 역습을 펼치면서 초반에 혼선을 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전반 중반 이후에 우리가 공격 주도권을 잡게 된 과정에는 상대가 전방 압박을 멈추고 내려섰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오버워크를 하지 않겠다. 너무 체력을 다 소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물러서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공격 기회가 생기고 우리의 골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그 득점이라는 게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놀라운 결정력 덕분에 나왔지 실질적으로는 태국이 완벽한 기회를 많이 내주진 않았다. 물론 개별적인 실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추가적으로 있기는 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살리지 못했던 면들도 있거든요. 결국에 0대1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전반전을 마쳤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약팀들이 준비한 역습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더 많은 골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실제로 한국이 후반 초반에 두 번째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 기회들을 성공시키지 못한 가운데 후반 초반 13분인 58분에 태국의 이시희 감독이 핵심 공격수인 유럽 벨기에 리그 레번에서 활약하고 있는 무에안타 선수를 교체 투입을 했고요. 이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3분 만에 동점골을 터뜨리며 교체 전략이 완벽하게 적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 황선홍 감독이 꺼낸 4명의 교체 카드는 경기 흐름에 조금의 변화를 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결승골을 끌어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어진 태국의 2차례의 교체 카드도 안정적인 1대1 무승부를 끌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경기 운영과 교체 카드 사용에 있어 앞선 팀이 태국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시희 마사타다 태국 대표팀 감독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한 인터뷰를 보면요.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준 것에 감사하다. 한국 같은 강팀을 상대로 승점 1점을 얻어서 기쁘다고 하면서도 당연히 100%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 무승부를 위해 경기한 팀은 없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 원정에서 비기기만 해도 태국 입장에서는 승리와 같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수를 조금 더 줄였다면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펼쳤을 것이다. 즉 실수를 조금만 더 줄였고 우리의 계획대로 원했던 만큼의 경기력을 냈다면 이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열심히 뛴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경기 초반에 강하게 압박을 했던 부분들은 약속된 것이었다고 하면서 경기 전체적인 전술과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했고요. 현재 전술을 유동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초반에 강한 압박으로 놀라게 하려고 했던 것은 의도된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 한국보다 태국이 더 원팀에 가까웠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비교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올 초에 일본과의 경기에 크게 지기도 했다라고 말하면서 조금만 겸손한 모습 보였는데요. 다만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나고 황선홍 임시 감독이 오면서 달라진 한국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비하기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질문들이 이어졌을 때 한국이 물론 감독이 바뀌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큰 영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거액의 위약금까지 물면서 경질한 것은 물론 경기 외적으로 선수들을 너무나 풀어주고 규율이 없어졌던 아시안컵의 이제 현수 운영 관리 문제도 있었겠지만 결국엔 전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독이 바뀌었음에도 바뀐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상대팀의 감독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대표팀이라는 특성상 훈련하고 준비할 시간이 적지만 전술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변화를 줄 수 있고 뭔가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을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했는데 분명히 그것은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거든요.
경기 전에 한국을 분석했다라고 했는데, 특히 아시안컵 경기를 분석했다고 했는데 한국의 경기를 어땠느냐라고 했는데요. 아시안컵에서 직접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겠고, 확실히 선수들의 기량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즉 한국 대표팀이 선수의 기량은 좋지만 팀적으로는 강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밝혔고, 그것이 이번 경기에도 이어졌다라며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황선홍 감독은 우선 경기 소감에 대해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팬들이 응원해 주셨는데 승리하지 못한 것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6만 5천여 명의 관중이 들어찬 만원 관중 속에서 태국과 1대1로 비긴 것은 분명히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태국과의 원정 경기가 있다. 실망스럽지만 잘 극복하고 원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태국 원정에서는 결과를 가져오겠다. 이기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집 기간이 짧았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조직력과는 얼마나 좀 차이가 있었는지, 얼마나 부합했는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황선홍 감독은 소집 기간이 짧았다는 것은 핑계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준비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비겼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준비 기간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에 맞춰서 경기에 대응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일단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선수들이 심적으로 급한 마음이 있다. 균형 역시 극과 극을 달리는 면이 있었다고 하면서 경기 전체의 균형감이 부족했고 선수들이 아시안컵 이후에 심적인 부담감이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안정감을 찾고 정상적으로 경기 운영 자체를 잘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원정 경기를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진단에 있어서 좀 아쉬운 대목들은 분명히 경기 초반에 그러한 안정감이 부족했고 패스미스도 많았고 그러한 과정 속에 상대의 전방 압박에 고전했던 면은 있지만 결국에 전반전을 리드한 채 마쳤기 때문에 후반전 운영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동점골을 내주고 비겼다라는 것, 후반전 경기 운영은 더욱더 감독이 하프타임의 토크라든지 하프타임의 정비라든지 선수 교체를 통한 운영 변화를 통해서 대응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은 게 굉장히 아쉽다. 일단은 황선홍 감독이 선수단의 단합의 측면, 정신적인 부분, 화합의 측면에 굉장히 큰 키워드였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었다고 했어요. 100% 선수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경기를 했다. 이강인 선수의 하극상 논란, 이런 부분들과 연령별의 파벌 논란도 있었지만 그런 문제 이번 경기엔 전혀 없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분명히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수들끼리 소통이나 마음의 측면에 있어서는 100% 신뢰를 보낼 정도로 잘 뭉쳐서 경기를 했다. 그렇지만 분명 경기 결과가 아쉽고 어려움도 경기 내내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할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 갈등의 측면들, 이제 선수들의 이제 논란들에 대해서는 끝났으니까 경기에만 집중해서 준비해 보겠다. 이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상대 수비의 이 전환 과정, 태국의 공수 전환에서의 조직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프타임에 어떻게 선수들에게 주문하고 대비를 했느냐 질문이 있었거든요. 태국이 전환 속도가 빠르고 조직적으로 수비하는 팀이라고 황선홍 감독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걸 다 대비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전반전은 리드 상황에서 공을 소유하면서 상대를 어렵게 하려고 했고 다만 무리하게 좀 가운데로 공을 투입하고 그게 끊기면서 역습을 허용한 게 아쉽다라고 했고요. 그런 부분들 하프타임에 조금 이제 수정했는데 불행하게도 동점골을 허용한 이후에 상대에게 페이스가 또 넘어갈 수 있다 보니까 다시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균형을 잃은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전체적으로는 선수들이 이행하려고 하는 것을 다 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문한 부분들이 경기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주문하지 않은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해 황선홍 임시감독의 어떤 그 색채라든지 어떤 전술적인 그런 포인트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경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황선홍 감독은 좀 더 기다려줘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다음 경기까지도 태국 원정에서까지도 이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무리하게 황선홍 감독을 선임한 대한축구협회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황선홍 감독이 지금 호흡을 맞추고 있는 코칭 스태프 역시 이번에 처음 황선홍 감독과 만났기 때문에 함께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이 분명히 아주 원활하지는 못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올림픽 대표팀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이 짧은 훈련 기간뿐 아니라 그에 앞서서 성인 대표팀에 맡기로 했을 때부터 고민하고 이제 많은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태국을 얕본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을 이길 수 있지 않겠어? 태국은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이런 안일한 대한축구협회의 생각이 이 결과를 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번 경기의 선발
명단에서 주목할 부분이 주민규 선수가 첫 대표팀 선발인데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을 한 것이고, 이강인 선수가 아무리 조금은 다른 유럽파보다 늦게 왔다고는 하더라도 선발 명단에서 빠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주민규 선수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은 자기 역할 다 했다, 후반전에 조금 일찍 뺀 것은 애초에 계산된 부분이고 그 정도 시간만 소화하도록 얘기를 해놨다. 다만 주민규 선수를 교체하기 전에 실점이 나왔는데 원래는 우리가 실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변화를 주고 주도를 하고 싶었다. 동점골이 나와서 선수 교체를 한 게 아니라 원래도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타이밍에 실점을 했다. 그러면서 경기의 기류가 달라졌고 엇박자가 난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즉 태국의 선제적인 교체 카드에 끌려가는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가장 큰 이날 경기 운영의 아쉬운 대목이었고, 꽤나 많은 또 한국 지도자들이 조금 걷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가 좀 빠른 교체 카드, 빠른 변수적인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한 그런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를 투입한 것은 리드 상황에서 공을 더 소유하기 위해 기술 있는 선수를 후반에 투입하려는 계획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태국 같은 팀은 빠르게 골을 넣어서 이런 팀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골 차이가 많이 안 나면 자신감이 올라올 수 있고 기회가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확실하게 골을 많이 넣어서 압도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강인 선수는 경기를 준비하면서 사사로운 감정을 두지 않았다. 최근에 있었던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했고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사치에 불과하다. 이강인 선수를 교체로 쓴 것은 그런 문제와 논란 때문에 쓴 게 아니라, 그런 징계성의 선발 제외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베스트 라인업을 그렇게 짰고 실제로 후회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다음 경기도 컨디션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베스트 라인업을 짜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이 경기는 주민규 선수의 선발 카드도 실패했고 이강인 선수의 교체 카드도 아쉬웠다.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일찌감치 소화하면서 전반전에 더 많은 골을 뽑아냈어야 했고, 오히려 주민규 선수가 후반에 들어와서 조금은 상대가 지쳤거나 우리가 많은 공격수를 투입한 시점에서 견제가 분산될 때 나가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이 58분에 태국이 먼저 수파촉 모에안타 선수를 선제적으로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파촉 선수가 사라찻의 로빙 패스를 본인이 논스톱으로 오른쪽으로 전환시켜주면서 미켈손의 슈터링을 밀어넣는 정말 감각적인 침투에 이은 마무리까지 보여줬고요. 이 선수가 벨기에 레번에서도 교체 카드 위주로 뛰고 있고, 태국 대표팀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소화하긴 하지만 이 선수가 태국 대표팀에서도 조커로서도 뛰면서 좋은 성과를 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준비된 태국의 후반 교체 전략에 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소파스코어의 평점을 보면 한국 대표팀에서 선발 명단 중에 가장 낮은 평점을 받은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뛴 주민규 선수 6.4점이었고요. 이강인 선수 대신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전한 정우영 선수는 7.0점으로 나쁘지 않은 점수지만 후반에 들어온 이강인 선수가 7.2점으로 더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주민규 선수 대신 후반에 들어온 조규성 선수도 6.8점으로 평점이 더 높았고, 개인적으로는 레프트 백 포지션에 분명히 대표팀에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이번 경기는 먼저 나오는 게 맞는 상황이지만 경기력을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부상 여파라든지 또 나이의 문제 속에서 예전보다 활력이 떨어진 김진수 선수보다는 처음 대표팀에 뽑혔지만 울산 HD에서 최근 정말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이명재 선수가 들어왔을 때 사이드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플레이를 보여줬다. 결국에는 후반에 들어온 선수들 중에서 조규성, 이강인, 이명재 선수가 선발로 나왔으면 어땠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이 경기는 사실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역량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기회 대부분이 손흥민 선수에게서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시작은 왼쪽에서 했지만 전방 2선 등 거의 프리롤에 가깝게 공격 전역을 휘저으면서 뛰었거든요. 상대와의 경합 승률도 50%였고 굉장히 많은 공을 소유하면서도 패스 성공률이 87%였고 키패스도 2개나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빅찬스였고, 또 본인이 무려 7번이나 슈팅을 때렸고 드리블도 한 차례 시도해서 한 차례 성공을 하는 등 거의 전천후 공격을 펼쳤고 결국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은 골까지 터뜨렸거든요. 이러한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의 공격 파트너로 뛰었던 주민규 선수는 한 차례 좋은 연계 과정을 손흥민 선수와 하긴 했지만 볼터치 자체가 많지 않았고 패스 성공률이 100%로 나오기는 하지만 패스를 시도한 횟수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장한 체구에 비해 사실은 공중볼, 타깃형 스트라이커의 역할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헤더 경합이 한 번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짧은 시간 16분 동안 뛴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헤더 경합에 있어서 7번이나 짧은 시간 동안 가져가면서 태국의 이제 밀집 수비를 흔들 수 있는 고공 공격을 굉장히 잘 소화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빅 찬스도 하나 만들었고 키패스
패스도 연결하면서 본인이 직접 슈팅을 한 기회를 많이 만들지는 못했지만 본인을 통해 슈팅 기회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사실은 이제 이날 조민규 선수가 한 차례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그 슈팅이 골문 바로 앞에서의 빅찬스 미스였어요. 이 과정도 그렇지만 민첩성이나 손발력에 대해서 분명히 아무래도 이제 33세, 34세에 이른 나이다 보니까 조민규 선수가 아직 K리그에서는 건재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조금은 이제 무딘 모습이 있었거든요. 조규성 선수도 아시안컵에도 분명히 결정력의 측면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아쉬운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세 차례의 슈팅을 가져가면서 짧은 시간 동안 날카로운 모습을 통해서 아직 그래도 대표팀에서는 조규성 선수가 조금은 앞서는 부분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전반 37분에 이 장면이 주민규 선수가 3명의 태국 선수 사이에서 공을 지켜내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내주고 손흥민 선수가 2대1 패스를 이재성 선수가 주고받으면서 슈팅까지 가져간 장면인데 이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버텨내고 줬긴 하지만 공격 템포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거든요. 반면에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89분에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헤더 패스로 돌려놓으면서 김영건 선수에게 절호의 기회를 빅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했었고 후반 추가 시간 3분 같은 경우에도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를 태국 수비수가 차단했을 때 곧바로 헤더 슈팅을 가져간 게 아슬아슬하게 윗그물에 걸쳤습니다. 이 경기 역시 조규성 선수가 여전히 좀 결정력이 있어서 아쉬운 면들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경기 영향력은 주민규 선수보다 높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측면 공격수로 정우영 선수가 골대를 강타한 슈팅이 있기도 했고 나름 활발하게 움직여주긴 했지만 본인이 가장 잘 활약할 수 있는 위치는 왼쪽이거든요. 하지만 오른쪽에서 뛰면서 본인의 장점을 많이 살리지 못했고 실제로 좋았던 장면도 본인이 왼쪽으로 잠시 이동했을 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강인 선수는 짧은 시간 26분을 뛰면서도 3차례의 기회 창출을 뿐 아니라 공중볼 경합과 지상볼 경합 모두 100% 승리를 기록하면서 날카로운 모습 많이 보였어요. 정우영 선수에 비해서 패스 성공률이 떨어졌다고 보더라도 이 기록은 과감한 패스를 많이 시도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 53분에 물론 이재성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때린 슈팅이 골대를 때리는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이 장면을 빼고 본다면 분명히 정우영 선수도 잠재력 자체는 보여줬지만 클래스의 측면에서는 이강인 선수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69분 교체에 들어오자마자 황인범 선수에게 전환 패스를 준 것이 아쉬운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골망을 가른 상황으로 연결되는 기점이 되기도 했고요. 71분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의 슈팅 기회를 끌어냈던 2대1 패스를 연결하면서 손흥민 선수와의 이제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경기적으로도 보여줬고요. 88분에는 무려 5명의 태국 수비 사이로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연결해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컵백을 황인범 선수가 골키퍼 정면으로 차면서 무산됐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런 패스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재 선수 같은 경우도 짧은 시간 10여 분을 뛰면서도 패스 성공률 96%의 경기 영향력도 높았고 키패스도 하나 기록을 했고 크로스를 8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전체 크로스 횟수는 김진수 선수가 9번으로 많았지만 출전 시간이 3배 이상 더 이명재 선수가 적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명재 선수가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를 받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태국과의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발 명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규성 선수도 선발로 뛰면서 전방 스트라이커로 뛰기에는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우리의 풍부한 이선 자원을 대거 활용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는 그런 손톱 전술을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선에 이날 굉장히 좋은 폼을 보인 이재성 선수 그리고 정우영 선수를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왼쪽에 두고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 두는 형태로 공격을 재편하고 또 좌우 풀백은 조금 더 역동적이고 조금 더 속도적인 면에서 상대를 흔들 수 있는 이명재, 김문환 선수를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이날 중앙에서 조금은 어려운 경기를 펼친 백승호 선수를 다시 한번 신뢰를 줄 수도 있고 혹은 홍현석 선수를 배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대표팀 3월 A매치 기간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요. 올림픽 대표팀은 3월 24일 일요일 새벽 5시에 사우디와 경기하고 월드컵 대표팀은 3월 26일 화요일 저녁 9시 30분 태국 원정으로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과연 황선홍 감독이 다음 경기에는 이 아쉬움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멋진 승리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축구대표팀의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